안녕하세요. 이게 만나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물가와 부동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통계청과 넘베의 자료, 그리고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물가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세계 물가 금액인데요. 금액만 보면 비교하기 쉽지 않아 나라별 제품의 가격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에 한국 제품 가격의 비를 구했습니다. 보시면 치즈 빼고 모든 평균 가격이 한국이 다 비쌉니다. 싼 게 없어요. 한국의 물가를 기준으로 나라별 물가지수에서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경제 규모도 비슷한 나라로 비교해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계란과 치즈만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5% 정도 높고 나머지 상품들의 가격은 30%에서 70% 정도로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표에 있는 전 상품이 적게는 20%, 많게는 80% 가까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합니다. 프랑스도 치즈만 우리나라보다 10% 정도 비싸고 나머지 상품들은 대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 상품의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40%에서 75% 저렴합니다. 한국은행 물가 보고서를 보시면 OECD 평균 대비 품목군별 가격 수준에서 OECD 기준을 100으로 보면 의식주 품목이 우리나라가 155입니다. 1.55배 높다는 거죠. 반면 공공요금은 73%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장기 추이 그래프도 OECD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식료품, 의류 가격은 1990년대 OECD 평균의 1.2배 수준에서 2023년 1.55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공공요금의 경우 1990년 0.9배에서 0.7배로 낮아졌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세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경작지 면적이 한 명당 3헥타르로 매우 작고 영농 규모도 영세하여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어 이상기후에 따라 작황이 부진하고 재배지가 축소되면서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개방도입니다. 미국 등 주요 농업 수출 국가의 지리적, 원거리 등으로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의 수입이 어려운 데다 운송 비용도 높아 수입을 통한 과일, 채소 공급 비중이 미국, 유로 지역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유통비용 상승입니다. 농가 판매 가격의 누적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에 비해 낮은 데다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1999년 39%에서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의류가 높은 이유는 브랜드 선호와 고비용 유통 구조라고 합니다. 브랜드 선호는 느낌이 딱 오죠? 한국의 비교 문화로 유행하는 옷이면 나도 사야 하고 내 아이도 입혀야 밖에서 안 꿀린다는 이상한 비교 문화 말입니다. 특히나 SNS로 옷이며 음식이며 서로 자랑하기 바쁜 한국 아닙니까? 커피는 스벅커피, 옷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노스페이스 등등 사례는 많죠. 그리고 해외 제품에 한국 현지화도 있는데요. 예전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다고 느껴졌지만 이제는 동네 카페도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죠. 고비용 유통 구조는 의류 판매 비중이 큰 백화점의 판매 수수율이 여타 상품군 및 유통 채널에 비해 높으며
판매 방식도 중간 유통을 줄일 수 있는 직매입 비중이 3%대로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림을 보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투자는 앞으로도 생산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공공요금의 인상을 둘러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더 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은 보조적 지원 수단일 뿐 의식주도 OECD 1.5배로 비싼데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수는 PIR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PIR은 주택가격에서 연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PIR이 10이면 집을 장만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아파트 크기는 90제곱미터 27평입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도심 및 도심 외곽의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입니다. PIR 지수가 낮을수록 집을 구매하는 비용이 적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 부담이 적어집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집값이 비싼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경제 규모도 비슷한 나라로 비교해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의 집값이 가장 비싸고 PIR도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보다 높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집값이 높은 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PIR이 25.49, 순위도 22위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순위도 가장 높고 PIR 지수도 가장 높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일본 도쿄의 집값보다 서울 집값이 1인당 GDP가 비슷한 일본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국 서울의 평균 집값이 일본 도쿄의 평균 집값의 무려 1.75배입니다. 1인당 GDP의 2.4배인 미국 뉴욕의 평균 집값이 14억 원입니다. 한국은 서울의 평균 집값이 11억 5천만 원입니다. 슬픈 건 그래프에 보시면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로 갈수록 의식주에 써야 하는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입고, 자는 데 쓰는 비용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으니 삶이 팍팍해지고 있어요. 정말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도요.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